좀 말씀 주세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정원입니다. 오늘 발표를 첫 번째 세션하고 두 번째 세션 모두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좀 부담이 좀 있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주제인데요. 아웃라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이제 피처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정규화, 피처 인터프레팅,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석이죠. 피처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또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좀 제거하고 이제 좀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교차 검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제 피처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자세히 다루는 내역에서는 이제 이제 그리디 백워드 셀렉션이니까 피처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하고 없는 피처가 아예 없을 때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 어드저스티드 R제곱 뭐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전에도 한번 이 내용이 나왔었죠.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좋은 모델이란 이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추세가 가고 있느냐를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런 선을 그리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잘 끼워 맞추다 보면은 이게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 하고 이제 점을 딱 찍었을 때 이 점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점이 나올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네. 발표 준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오버피팅 네, 오버피팅 얘기가 또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그냥 대충 선을 긋자 이래버리면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데이터가 이제 어떤 모양일지 그냥 그 모양새조차도 이제 짐작하기가 사실 어려우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묘하게 이런 모양이다 하는 것을 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너무 선을 갖다가 잘 그어 놓으면은 저런 식으로 빨간 점이 이제 들어왔죠. 저런 식으로 빨간 점이 들어왔을 때 사실 빨간 점이 들어온 이후의 모양은 저 선이 그리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선이 그리는 모양이 저 점들이 저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오버피팅이 돼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선은 사실 좋은 모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말하는 게 이제 이 정확도하고 이 심플리시티,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하냐 아니면 얼마나 정확하냐 사이에서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많이 힘든 작업이라고들 해요. 왜냐면은 너무 대충 하면은 모양새도 안 나오고 너무 정확히 하면은 예측하기조차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뭐 차원의 저주를 제거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너무 이게 심도 있게 들어가는 이야기라서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처라는 게 있는데 피처가 이제 데이터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매놀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사건이 몇 번 일어났나, 그리고 작년에 심각한 사건이 좀 몇 번 일어났나, 아니면
이게 이 맨홀에 연결되어 있는 뭐 전선 개수라던가 뭐 1930년대 이전에 연결된 전선 개수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뭔가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저런 요소들이 다 필요할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필요하지 않으면은 사실 빼도 되잖아요. 예측을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이게 저기 뭐야 어떤 것을 예측하고 싶은데 불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괜히 더 이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한 모양을 만들려면은 저런 요소 하나들을 불필요한 것을 빼다 보면은 이게 모델이 좀 더 간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좀 더 심플한 모델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심플한 모델은 좀 더 추측을 좀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심플한 모델이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에 좀 더 알맞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이해하기에 알맞다라고 보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심플한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해하기에 심플하지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심플한 모델은 이제 예측을 하기에 좀 더 수월하다라는 거는 이제 좀 더 계산해야 될 게 적으니까 그래도 좀 예측하기에 좀 계산이 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예측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요소들 있죠. 이제 이 피처를 고르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피처를 고르는 요소 자체를 계산을 하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그냥 주관적으로 고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연산을 할 때 보니까 실제로는 중요하더라라고 판단이 되면은 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중요도를 매겨야 되는데 그런 거를 판단하니까 컨비네이션을 네. 최적화를 찾기 위해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딱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뭐 그리디 백워드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디라는 말이 다 가지고 시작한다, 다 빼고 시작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뭔가를 다 가지고 시작하고 하나씩 빼면은 이제 일단은 이걸 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뒤에서부터 빼갑시다라는 의미에서 저런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이제 모든 피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예측하는 그 predictive power 그러니까 예측할 때 좀 더 영향이 덜 가는 거 최대한 영향이 덜 가는 거를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하자는 거죠. 이제 그런 요소들을 찾아야겠죠. 일단은 찾고 나서 이제 빼야 되고 그것은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영향이 안 가는 요소가 없을 그런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딱 멈출 때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렇게 매놀이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고 거기에 요소가 이렇게 딱 들어있잖아요. 이제 매놀 하나에 대해서 데이터가 한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피처는 이런 데이터가 있고 저런 피처는 저런 데이터가 있는데 저런 데이터가 다 쓸모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맨 앞에 있는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의 개수라든지 저런 거는 이제 한번 고려를 해서 이건 빼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제 이거 검사를 받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그렇게 영향이 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제거를 하고 또 이제 여기 뚜껑이 덮여져 있는 매놀이다라고 이제 요소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내가 예측하는 거에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것도 빼도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면은 이제 저 세 개만 남잖아요. 그러면 저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그리디 포워드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반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피처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요. 대신에 이제 영향이 제일로 많이 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요소는 내가 예측하는 모델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나가요. 그렇게 추가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요소는 다른 요소를 딱 봤을 때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딱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이제 멈추고 여기까지가 내가 필요한 요소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피처를 고르는 방법. 이 그리디 포워드 셀렉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피처를 고르는 방법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매놀이라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는 여러 가지 이제 피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도 없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중에서 이런 요소는 내가 중요할 것 같다, 제일로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일단 하나를 찾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전선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 하나를 넣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이제 다른 요소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게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가 하고 판단해 봤을 때 또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면은 또 하나를 추가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넣어도 별로 이렇게 예측하고자 하는 것에 영향이 가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멈추고 이런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들이 사실상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구성하는데 이제 이루고 있는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그거 한번 나왔었죠? 분포 분산 이야기 뭐라고 해야 되지? 얼마나 그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공식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해요. 저 SSE라든가, 저 SST라든가. 저게 이제 사실 수식 자체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보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제껴둔다 쳐도 SST랑 SSE는 뭔지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거든요. SST가 뭐냐면은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다 더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위에는 저희 예측하는 모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델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제 덜 떨어져 있을 것이고 예측이 이제 별로 모델이 안 좋다 그러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저게 이제 값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모델이 얼마나 좋은가를 저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 바 스퀘어 저런 것도 나오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몇 번 관찰을 했냐 하고 그리고 총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가 몇 개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플하냐 복잡하냐를 더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 숫자 하나만 보면은 얘가 모델이 좋냐 나쁘냐 그것도 알 수 있고 얘가 심플하냐 안 하냐 그것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이게, 저 1-R 저게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저기 0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뭐 저 오른쪽이 뭐 변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보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저 부분은. 숫자가 크게 좋은 거예요, 작게 좋은 거예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하시는 분 크면 좋죠. 왜냐면 크면 좋죠. 네, 데이터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적합도인데 저기 헷갈리는 게 P가 하나의 네. 숫자인 거죠? 네네. 네. 그 개수 아까 네. 위에 네, 고르는 거. 이게 이제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just I 스퀘어 하는 거니까 높은 게 좋은 거다만 우리는 사용자 네. 입장에서 너무 상상하게 네,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저게. 뭐 서머 스퀘어, 서머 스퀘어 네. 그래서 이제 저게 P가 뭐 커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뭐 이렇게 뭐 저게 알파 스퀘어 저게 이제 아무튼 값이 커지면 좋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값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가 제일 좋은 거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게 이제 피처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줄어드는. 이쪽에 이제 1-P 뭐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 숫자 숫자가 많아져도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은 T가 늘어나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숫자는 어디서 R 제곱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네. 그렇게만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유도하는 거는 뭐 전문적인 것 같고 사용자의 의견은 좋다. 그래서 저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기에서 제일 높은 값이 피처 개수가 5일 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피처 개수가 5라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네. 그래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에는 적어도 이 5개가 제일 적합하구나. 근데 뭐 다른 모델 넣었을 때는 이제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현 상황에서는 저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크로스 발리디 전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정규화 이야기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정규화 이야기가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이제 너무 심플하게 하면은 이게 모델의 예측을 사실 못하니까 에러가 많이 나고 또 이제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훈련시킨 거는 잘 훈련시켜놨는데 정작 실전에 들어가니까 에러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전에 들어갔더니 꽝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중간쯤 되는 적당히 복잡하고 뭐 이렇게 에러도 적당히 나는 그런 지점을 찾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듯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표가 이해가 가세요? 네.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뭐 하세요? 농담이고 그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전기부포식으로 오차가 작은 잔차들이 리지들이 0 근처에 음수 양수가 모이는 게 좋은 모델이었잖아요. 그걸 거꾸로 보면은 이제 지금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위에 이 선이 정상적인 좋은 모델이라는 얘기고 오버피팅이 되면은 저쪽에 내려가서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니까 안 좋은 모델일 수 있다. 오버피팅이 되면은 지금 테스트 세트는 잘 예측을 하지만 새로운 게 나오면은 완전히 빗나가버리기 때문에 힘드네요. 지금 유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은 그래서 예측이 잘 되는 모델은 일단은
다음 예측을 할 때 별로 그렇게 오차가 크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잘 들어맞다 보면은 다음 예측을 할 때 좀 오차가 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 중간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쪽 밑에도 사각형을 저희 쳐놓은 게 너무 심플한 모델을 가면은 이제 저렇게 왼쪽에 언더피팅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중간에 이제 저 분모델에 해당되는 저 중간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네모칸을 이제 쳐놓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수식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저게 이제 사실 뭐 왼쪽은 그냥 이렇게 왼쪽 수식은 이제 댓글 주시고 저 오른쪽만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이제 정규화라고 해서 저 정규화를 갖다가 이제 C를 곱한 건데 몇 번 해주느냐 그거예요. 이제 저거를 몇 번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피처를 고르는 거 있죠? 피처를 고를 때 보면은 저희가 이게 이 피처는 얼마나 중요하냐, 저 피처는 뭐가 별로 안 중요하냐, 이런 이제 수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런 수치 같은 걸 계산을 하는 거는 저 왼쪽 수식이 이제 해준다고 보고, 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런 수치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증폭시켜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중요하면은 뭐 1에 가깝겠죠? 이제 안 중요하면 0에 가깝겠고, 그거를 갖다가 몇 번 반복시켜주면은 이제 1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저거 많이 곱해주면은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 많이 곱하면 곱할수록. 그래서 이제 저게 안에 들어가 있는 저게 이제 뭐 모델 수식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이제 저 B가 뭐 이제 저게 뭐야 저 가중치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게 다 저 베타 저게 들어가 있는 게 저게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저거 모델을 다 집어넣으면 수식이 복잡해지니까 이거를 좀 작게 해보자 라는 이제 의도에서 저거를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 방법에도 뭐 L2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수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간략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이렇게 궁금하신 분 있으면 뭐 물어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난번에 단위가 스케일이 똑같아야지 진폭이 적잖아요. X, Y, 1, 2, 3 다 피처 항목들인데 그것들의 단위가 제각각이면은 뭐 1의 단위가 있고 1단위가 있고 100단위가 있으면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100단위가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단위들을 정규화 시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타 1, 2, 3, 4, P까지 있는 저 베타가 단위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면은 정규화 레귤라이제이션 쪽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절대값 제곱을 해가지고 정규화하면서 볼 거냐, 필터고 나오잖아요. 네. 할 거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약간 그 스케일 잡는 게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되게 어렵죠. 저걸 사실 수학을 빼놓고 설명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뭐 L2 노멀라이제이션, 뭐 L1 놈 L이 로스 펑션이고. 네, 저게 이제 로스 펑션이고 그런데 저게 사실 L이라고 해도 좀 그냥 L이라고 부르기도 뭐해서. 그래서 여기 뭐 그대로 하자면은 모델이 지금 fx인데 이게 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민값이 나오려면은 이게 이제 거의 진폭이 작은 현역 모델처럼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베타들이 지금 단위가 거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다 해요. 근데 이거는 뒤에 그래프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그거 쉽게 이해할 수 있어. 1분이면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수식은 30분. 부탁해야겠네. 저게 뭐 그래서 나오는데
뭐 베타 원이 뭐 이제 작아야 뭐 좋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규화를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게 뭐야 저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선을 그어 놓잖아요. 이제 저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은 저게 이제 사실 저 베타 1, 베타 0 뭐 이런 식으로 말고 그냥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뭐 AX 더하기 B 해가지고 그냥 기울기 그래프 그리는 공식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게 기울기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편하거든요. 근데 저 선이 제대로 잘 들어맞냐 안 맞냐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뭐 아까 로스 뭐 그런 게 들어갔던 거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떻게 설명해 되게 난감하네. 그래서 이제 저기가 잘 들어맞으면은 이대로 모형을 쓰면 되겠지만은 저기가 잘 안 들어맞으면 또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대로예요. 저기 지금 첫 번째는 그 확률 fx를 저렇게 표시하면은 정규화하는 게 베타 제곱을 하는 게 절대값을 잡는 겁니다. 넘어가 보면은 다음 장에 그렇게 하면 저렇게 좀 정규화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틀려지면서 증명이 좀 이거 그냥 넘기시고 밑에 더 내리시면은 48번 슬라이드 켜보시겠어요? 48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똑같은 얘기야. 계속 정규화하면 제일 펴지겠죠, 저게 네. 선이. 그 48번 슬라이드 켜보시면은 슬라이드가 좀 펴졌죠, 좀 전에. 잠깐 뭐 넘어갔지만, 그, 레귤라이제이션 안 하면 이렇게 네. 약간 오버피팅성이 생기는데, 딱 하는 순간에, 네. 저 베타들이 정규화 되면서 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어디 있었나? 48번 보면은 이게 뭐냐면 베타가 개수잖아요. 그거를 줄여주는 건데 첫 번째 레귤레이션은 L2라고 그러는데 아마 예전에는 리찌라고 있을 거예요. 회기 모형 중에 저게 리찌 모형인데 저게 제곱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주면 저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원이 돼버려요. 원. 밑에는 절대값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설명해 준 거고 밑에 53번 슬라이드 켜보시겠어요? 53번. 그럼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저 원에 들어가는 점들은 전부 개수를 0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까 점점점점점 저기 들어가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여기 있잖아요. 여기만 있어도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0 되고 여기 0이 되고 해서 전부 개수들이 여기 있으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넘으면은 너네는 다른 마른 모형이 있는데 그 슬라이드 틀어주시겠어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점점 크면 클수록 다 0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화 수치가 높아지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리찌라고 하고 밑에 넘기면 아까 다이아몬드가 이게 라쏘 회기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신기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는 아까 원이어가지고 개수들이 더 많이 사라지는데 여기는 더 조금만 사라지죠. 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게 L2? 네, 이게 L1이요. 이게 L1. 아마 예전 머신에서 L2 레귤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0.00. L1 개수하고 L2 개수가 네. 이거였네. 그거를 조정해주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L2 레귤레이션은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회기 모델 이름만 알았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실습하는 거 보니까 큰 변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냥 드라마틱하게 네. 향상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이걸 가지고 네. 상향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0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저거는 마른 모고 하나는 원. 그 차이만. 그러니까 원은 제곱이고 마름모는 절대값인 네, 건데 절대값이잖아요. 뭐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쓰는 거는 근데 혹시 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면적으로 가가지고 원이 넓으니까 네. 원을 쓰면 즉 L2를 L2를 쓰면 쓰면 좀 더 많은 값이 단순화되니까 더 평평하게 되는 거고 L1은 약간 덜 평평한
그래서 둘 다 많이 쓰는데 사실은 둘 다 잘 안 쓰고 원래 두 개 섞은 게 있는데 그걸 많이 써요. 섞은 거를. 대충. 네, 섞은 걸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거기서는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애저에서는. 그 헬프 들어가면은 두 개 장점만 섞은 게 있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피처 엔지니어링 할 때에 그 다이얼로그 같은 걸로 누메릭 값들에 대해서 수치 정교화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유사하게 틀린 게 그 확률 함수에서 베타 값들을 종료시켰거든요. 그런 네네, 맞아요. 그냥 0에 가까운 것들은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쓸모없다고 보여지는. 그 얘기면 이게 끝이에요, 이 파트가. 부분 뭐 해서 가형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얘가 대충 되죠?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귀 모델 이름만. 어떤 게 원이고 어떤 게 마른 모델은. 네네.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같은 얘기를 계속 계속. 라스트.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게 원으로 만들어주는 게 리치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가 라쏘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쏘가 called L1 G가 this is called L2 네.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아. 그래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혼자서 설명이 힘드네요.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